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이제 한국의 KTX가 국내가 아닌 이곳 1200km를 달린다고 하는데요. 그 열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합니다. 부품의 87%가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기술로 심지어 열차를 수출하면서 유지보수와 인력 교육까지 전부 함께 수출했죠. 무려 2,700억 원 규모의 계약.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고속열차 하면 일본의 신칸센이나 프랑스의 TGV, 스페인의 아베가 있는데요. 모두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엄청난 경쟁을 뚫고 한국이 세계 철도 시장에 제대로 이름을 새긴 순간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 강력한 경쟁을 뚫고 K철도 수주가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카르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교통인프라 현대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거창한 직책명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어떤 기차를 들여올지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죠. 오늘도 책상 위 서류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름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군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의자를 뒤로 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타슈켄트의 번화한 거리가 보였죠. 차들과 버스들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출근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속철도가 우리 도시들을 연결한다면 저들의 삶이 얼마나 편해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년 전 스페인의 그 일이 떠오르니 속이 무거워지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라고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에 고속철도 기술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을 철도 강국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속열차 하면 일본의 신칸센이나 프랑스의 우아한 TGV를 떠올렸죠. 한국은 너무 새롭고 너무 경험이 부족해 보였어요. 얼마 전에야 자체 열차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책상에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줄무늬가 있는 하얀 열차가 스페인 시골을 달리는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탈고 열차였죠. 사진은 아름다워 보였지만 깨어진 약속과 낭비된 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더 젊고 순진했어요. 스페인 대표단이 환한 미소와 더 큰 약속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왔었죠. 인상적인 숫자와 아름다운 사진들로 가득한 화려한 브로셔를 가져왔었습니다. 엘리페라는 자신만만한 남자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약속했어요. 완전한 기술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전면적인 정비 교육을 약속했죠. 독립적이 될 것이라고 보장했어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스페인 열차들은 한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운행됐어요. 우리 대지를 달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승객들은 편안한 좌석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고장났을 때, 그리고 예상보다 자주 고장났을 때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고칠 수 없었거든요. 모든 수리에는 비싼 스페인 기술자들을 불러와야 했습니다. 모든 교체 부품은 마드리드 본사의 승인이 필요했어요. 국경절 직전에 주력 열차가 고장난 끔찍한 한 주를 기억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러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스페인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의 기술자들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열차는 5일 동안 역에서 멈춰 있었고 우리 국민들은 다른 방법으로 여행해야 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 외국 회사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다는 거요. 정비 비용은 매달 더 높아져 갔습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스페인 직원들이 모든 중요한 수리를 하는 동안 무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차를 샀지만 지식을 얻지는 못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역량을 구축하지는 못했죠. 그 경험이 저에게 아픈 교훈을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지식 공유 없는 기술 이전은 무의미하다는 걸요. 예쁜 약속들은 회사가 진정으로 당신의 성공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번 속았으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결심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저는 또 다른 제안서 더미를 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이 그들의 열차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즉시 거절하고 싶었어요. 한국은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철도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배웠을 뿐이었죠. 어떻게 기존의 유럽 회사들보다 더 나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멈춰 서게 했습니다. 제 동료 밀리아는 뛰어난 젊은 엔지니어인데 한국에게 기회를 달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조사해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한국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를 겪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프랑스에서 열차를 들여왔을 때도 진정한 기술 이전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들도 깨어진 약속에 실망했었죠. 차이점은 한국이 다음에 한 일이었습니다. 포기하거나 의존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들의 엔지니어들은 밤낮으로 자신들의 열차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엔진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스스로 개선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부품을 연구했어요. 몇 년이 걸렸지만 그들은 놀라운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진정한 기술적 독립을 말이에요. 어쩌면 한국이 스페인보다 우리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약속받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고 있을 거예요.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우리에게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스페인 열차 사진을 내려놓고 한국 제안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는 스페인 자료들처럼 화려하지 않고 단순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안쪽에는 상세한 기술 사양과 현실적인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이나 과장된 주장은 없었어요. 그저 견실한 엔지니어링과 실용적인 해결책들이 있을 뿐이었죠. 한국 제안서를 읽으면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제가 또 틀렸다면 어떡하죠? 한국이 스페인처럼 우리를 실망시킨다면요? 그들의 약속도 계약을 따내기 위한 공허한 말들일 뿐이라면? 이번 결정의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15억 달러라는 거대한 예산이 걸려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는 혹독한 사막 기후와 산악 지형을 견딜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열차가 필요했어요. 값비싼 기계만 파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지식을 이전해줄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역량을 구축해서 다시는 뭔가 잘못됐을 때 무력해지지 않아야 했어요. 한국 제안서를 덮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매끄러운 말이나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에 속지 않겠다고요. 더 깊이 파고들어 더 어려운 질문들을 하겠다고 했어요. 두 나라를 모두 방문해서 제 눈으로 직접 그들의 기술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누가 우리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교통 시스템의 미래가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실수할 여유는 없었어요. 타슈켄트 최고급 호텔의 회의실이 큰 공연전 극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긴 나무 테이블에 위원회 동료들인 밀리아 두인타와 함께 앉아서 6개 나라 대표들이 발표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각 팀마다 노트북과 프로젝터 서류 더미를 가져왔더군요.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막판 준비의 조용한 웅성거림이 감돌고 있었어요. 스페인이 첫 번째로 발표하고 그 다음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마지막으로 한국 순서였습니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스페인 대표 엘리페가 자신만만하게 회의실 앞으로 걸어갈 때 손에 땀이 났어요.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린 정장, 비싼 시계, 그리고 한때 저를 믿게 만들었던 그 익숙한 미소까지요. 엘리페의 프레젠테이션은 영화 예고편처럼 시작됐어요. 극적인 음악이 흐르면서 화려한 영상 속에서 세련된 탈구 열차들이 아름다운 스페인 풍경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번쩍거렸어요. 99.8% 신뢰도, 수백만 킬로미터 운행, 수십 년의 경험이라고 했죠. 통계는 인상적이었고 비주얼도 놀라울 정도로 멋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페가 너무 익숙하게 들리는 약속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완전한 기술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현지 공장 건설도 약속했어요. 10년간 보장된 지원이라고 했죠. 바로 여기 우즈베키스탄의 연구개발센터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말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더 자신만만해지고 더 설득력 있어졌어요.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을 보여주는 차트들을 극적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두인타는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려한 발표에 분명히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모든 컬러풀한 그래프와 인상적인 통계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을 고려해보자고 저를 계속 설득해왔던 밀리아조차 관대한 스페인 제안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엘리페가 끝내자 회의실이 박수로 터져 나왔어요. 두인타는 실제로 일어나서 스페인 대표와 열정적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른 위원회 멤버들은 서로 흥미진진하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스페인 쪽으로 기우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표는 세련되고 전문적이었으며 인상적인 약속들로 가득했거든요. 프랑스, 독일, 일본의 발표들은 스페인의 화려한 쇼 다음에는 평범하게 느껴졌어요.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강점과 경험을 강조했지만 엘리페가 보여준 극적인 재능이나 관대한 약속들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전통적인 우수성과 검증된 안전 기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독일팀은 엔지니어링 정밀도와 품질 제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제안에 비하면 이런 발표들은 소박하고 특별할 게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김명준 씨가 차분하고 신중한 걸음으로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어요. 엘리페보다 젊었고 더 단순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비디오나 극적인 음악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대신 연단에 폴더 하나만 놓고 우리 위원회를 직접 바라봤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의 성취를 자랑하는 대신 한국의 고군분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전 한국이 프랑스에서 고속열차 기술을 샀던 일을 설명했어요. 마치 우리가 스페인에서 샀던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은 좌절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깨어진 약속, 불완전한 기술 이전, 외국 전문가들에 대한 비싼 의존성 말이에요. 하지만 김 씨의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고 말했어요. 수없는 밤을 새워가며 열차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엔진을 재조립하고 모든 부품을 연구하고 점진적으로 자신들만의 전문성을 개발했어요. 몇 년간의 고생이 필요했지만 한국은 놀라운 것을 이뤄냈습니다. 완전한 기술적 독립을 말이에요. 김 씨가 말하는 동안 그의 발표 스타일에서 뭔가 다른 점을 알아차렸어요. 숫자로 우리를 감동시키거나 약속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존해서 독립으로 가는 한국의 솔직한 여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KTX 열차의 단순한 도표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도전적인 환경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 열차에는 사막 조건을 위한 특별한 모래 필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먼지와 극한 온도를 차단하는 이중 밀폐 구조도 있다고 했습니다. 거친 지형으로부터 중요한 부품들을 보호하는 하부보호 커버도 있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기능이나 화려한 부가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광범위한 테스트와 실제 경험을 통해 개발된 실용적인 해결책들이었어요. 김 씨가 발표를 마쳤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스페인의 극적인 피날레와 달리 한국의 발표는 단순한 진술로 끝났습니다. 한국은 진정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파트너와 힘들게 얻은 지식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테이블을 둘러보며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스페인 발표에서 느꼈던 흥분이 여전히 그들 얼굴에 보였지만 맹목적인 열정을 신중한 고려가 대체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밀리아가 제 눈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인타조차 몇 분 전보다는 확신이 덜해 보였어요. 완전히 다른 두 발표가 완전히 다른 두 접근법을 보여줬습니다. 스페인은 인상적인 통계와 관대한 약속을 제시했어요. 한국은 솔직한 경험과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떤 접근법에 진정으로 맡길 수 있을지 결정해야 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우리 위원회는 직접 눈으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쁜 프레젠테이션은 추한 현실을 숨길 수 있거든요. 깨어진 약속들이 제게 오직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믿으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밀리아, 두인타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바꿔 완전히 다른 두 여행을 위해 짐을 쌌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스페인 마드리드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엘리페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자신만만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대기 중인 고급 승용차로 안내해줬어요. 모든 것이 신중하게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VIP 투어를 받는 손님 같았어요. 스페인 기차역은 궁전 같아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밝은 조명 아래서 반짝거렸고 승객들은 넓은 대기 공간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탈고 열차가 도착했을 때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매끄러운 하얀 차체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빨간 레이싱 스트라이프가 정차해 있는데도 빨라 보이게 만들었어요. 열차 안에서는 고향 사무실 의자보다 더 편안한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맡겼습니다. 승무원들이 샴페인과 진짜 도자기 접시에 담긴 고급 식사를 제공해줬어요. 시속 300km로 부드럽게 가속하면서 큰 창 너머로 스페인 시골이 흐릿하게 지나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구릉진 언덕, 평화로운 농장, 그림처럼 완벽한 마을들이 절대적인 평온함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두인타는 완전히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사진을 찍고 모든 호화로운 디테일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어요. 열차가 너무 부드럽게 달려서 우리 물잔에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엘리페가 발표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스페인의 풍경은 우즈베키스탄의 혹독한 환경과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운전자를 몇 초 만에 실명시킬 수 있는 모래폭풍은 어디 있었을까요? 타는 듯한 더위에서 얼어붙는 추위까지의 극심한 온도 변화는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열차가 매일 건너야 할 바위산과 끝없는 사막은 어디 있었을까요? 엘리페에게 사막 조건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의 답변은 미리 준비된 것 같고 모호하게 들렸어요. 적응은 할 수 있고 수정도 추가할 수 있다고 확신해줬지만 잠깐 그의 눈에서 의심이 번쩍이는 걸 봤습니다. 아름다운 스페인 열차들은 우리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된 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 여행은 한국 서울로 데려갔습니다. 차이점이 즉시 눈에 띄었어요. 김명준 씨가 공항에서 단순한 정장을 입고 우리를 맞이했고 일반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고급차도 특별 대우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승객이 이용할 일반적인 교통수단이었죠. 서울역은 에너지로 북적거렸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현대적인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여러 언어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KTX 열차가 도착했을 때는 살짝 실망스러웠습니다. 스페인의 화려한 탈구와 비교하면 한국 열차는 평범해 보였고 거의 수수해 보였어요. 하얀 외관은 깨끗했지만 특별히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두인타가 단순한 외관에 대해 우려를 속삭였지만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서울을 떠나 한국의 산악 지형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열차는 속도나 부드러움에 손실 없이 가파른 산 경사를 올라갔어요. 긴 터널에 들어갔을 때 보통 귀가 먹먹해지는 압력 변화를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창가로 던져버릴 만한 급커브도 길에서 살짝 구부러지는 것처럼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KTX 이음은 어려운 조건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처럼 한국의 도전적인 지형을 다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계되었더군요. 김 씨가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국의 지리를 연구하는데 몇 년을 보냈다고 설명해줬어요. 산이 한국의 70%를 덮고 있어서 열차가 매일 극복해야 할 자연적 장애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겨울은 눈과 얼음을 가져오고 여름은 폭우와 습도를 가져왔어요. 이런 것들이 그들 열차 설계의 모든 측면을 형성한 현실적 도전들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시설은 열차보다도 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엔지니어들이 시뮬레이션된 모래폭풍에서 열차 공기 역학을 테스트하는 거대한 풍동 터널을 걸어 다녔습니다. 온도 챔버는 우리 사막 여름의 극심한 더위와 산악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재현할 수 있었어요. 진동 기계는 열차 부품들을 수백만 번 흔들어서 거친 사용에도 몇 년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24시간 일하면서 설계를 미세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사막 먼지를 민감한 장비에서 차단할 수 있는 특별한 모래 필터를 보여줬습니다. 날아오는 돌과 잔해로부터 중요한 부품들을 보호하는 보호 커버를 시연해줬어요. 극심한 온도 변화에도 깨지거나 고장 나지 않고 팽창하고 수축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까지 개발했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이 실용적이고 테스트되었으며 혹독한 조건에서 생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이론적 엔지니어링이나 검증되지 않은 약속이 아니었어요. 한국 열차들은 매일 한국산에서 작동해야 했고 그 일상적 도전이 그들을 믿을 수 없이 튼튼하고 신뢰할 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관제센터는 미래에서 온 것 같아 보였어요. 컴퓨터 화면들이 전국 모든 열차의 실시간 위치와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잠재적 문제들을 예측하고 자동으로 해결책을 제안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엔지니어들이 중요한 지원을 위해 어떤 외국 회사에도 의존하지 않고 이 전체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방문이 끝날 무렵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스페인은 럭셔리와 편안함을 제공했지만 한국은 강인함과 독립성을 제공했습니다. 스페인은 쉬운 조건에서의 인상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어려운 환경에서 검증된 성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택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타슈켄트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 위 2개의 파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껍고 화려했어요. 스페인의 번쩍거리는 약속들과 인상적인 통계들로 가득했죠. 다른 하나는 더 얇고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솔직한 기술 명세서와 현실적인 계획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 두 폴더는 우리나라의 완전히 다른 미래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책임감의 무게가 무거운 담요처럼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수백만 명의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우리가 선택한 열차를 탈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전, 편안함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적 독립이 모두 제가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내릴 결정에 달려 있었어요. 위원회가 마지막 논의를 위해 회의 테이블 주위로 모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회의실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모두가 진지하고 신중해 보였습니다. 두 나라를 직접 눈으로 봤으니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택해야 했어요. 두인타가 먼저 말했는데 그의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스페인의 럭셔리 프레젠테이션에 완전히 매혹되어 있었거든요. 이제는 마음이 바뀐 걸 인정하면서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단순한 한국 열차가 스페인의 화려한 쇼케이스보다 더 그를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혹독한 산악 겨울과 사막 여름을 견뎌내려면 아름다움이 아니라 튼튼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밀리아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녀 눈에서 만족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을 고려해보자고 우리를 설득해왔는데 현장 방문이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줬거든요. 우리에게는 이해하거나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비싼 기계만 파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지식을 이전해줄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상기시켜줬어요. 제 생각과 씨름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들었습니다. 스페인의 제안은 여전히 서류상으로는 유혹적이었어요. 완전한 기술 이전, 현지 제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과거 실패가 사라지지 않는 악몽처럼 저를 괴롭혔어요. 이전에 그렇게 완전히 약속을 깨트렸는데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한국의 접근법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럭셔리나 인상적인 통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했어요. 공유된 경험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고 결단력과 노력으로 그것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기술적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열차는 우리 같은 어려운 환경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어요. 그들의 모래 여과 시스템, 온도 저항 소재, 보호 커버들은 이론적인 부가 기능이 아니라 수년간의 테스트와 실제 사용을 통해 개발된 검증된 해결책들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스마트 제어 시스템과 정비 절차가 완전히 자체 개발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절실히 원했던 기술적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그들의 열차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자급자족이 되는 지식과 경험까지 공유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논의가 계속되면서 제 확신이 더 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즉각적인 럭셔리와 장기적인 독립 사이의 선택이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스페인은 편안한 승차감과 인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한국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발로 설 수 있는 능력을 말이에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3일 후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웅장한 방에 서 있었어요. 타슈켄트의 대통령궁은 대리석 기둥, 수정 샹들리에, 그리고 수세기에 걸친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와 자부심을 반영하는 금장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공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였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공식 문서들로 덮인 광택나는 나무 테이블에서 우리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작가들이 이 역사적 순간의 모든 장면을 담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정부 관리들, 사업가들, 기자들이 우아한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모두가 두 나라가 새로운 협력의 장을 시작하는 준비를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약 서명식은 공식적이면서도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어요. 각 페이지마다 수개월간의 협상, 기술 논의, 신중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20억 달러, 6편성의 고속열차, 첨단 기술 이전, 포괄적인 정비 지원, 우리 엔지니어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단순한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교통혁명의 기반이었어요. 대통령들이 협정에 서명하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끈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초기 회의주의부터 스페인에 깨어진 약속들에 대한 실망스러운 기억까지,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부터 눈을 뜨게 해준 현장 방문까지 모든 단계가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고속철도 수출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과 결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에 헌신하는 두 나라 간의 파트너십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새로운 실크로드 경제구역의 중심이 된다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답변이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흥분으로 저를 채웠습니다. 행사는 악수, 박수, 지속적인 협력의 약속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진짜 축하가 더 조용하고 개인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했어요. 과거의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스타일보다 실질을, 의존보다 독립을, 공허한 약속보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우선시했어요. 우리의 은색 열차들이 곧 우즈베키스탄 대지를 달릴 것입니다. 승객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과 국가적 자부심의 꿈을 실어 나르면서 말이에요. 대통령궁에서의 그 역사적인 날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드넓은 우즈베키스탄 대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서서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멀리서 건설 인부들이 곧 우리 한국 열차가 1216km의 사막과 산, 고대 도시들을 가로지를 새로운 철로를 작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황금빛 모래 언덕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불과 몇 달 후 이 풍경이 얼마나 달라 보일지 상상해봤습니다. 은색 열차들이 시속 250km로 이 같은 대지를 달려서 타슈켄트와 부하라, 히바를 우리 조상들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연결할 거예요. 이 열차들은 승객만 실어 나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과 자부심 그리고 미래를 실어 나를 거예요. 건설 진행 상황이 매일 저를 놀라게 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우즈베키스탄 팀과 함께 일하면서 지식을 공유하고 역량을 함께 구축하고 있어요. 외국 전문가들이 고립되어 일했던 10년 전 스페인 경험과 달리 이번 파트너십은 진정한 협력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사람들이 선로 부설부터 신호 설치, 정비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배우고 있어요. 열차 자체는 한국 공장에서 우리의 도전적인 환경을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되고 있습니다. 7량 편성 열차마다 우리가 설계를 도운 특별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막 모래를 차단하는 초강력 에어필터, 바위 지형으로부터 보호하는 강화된 하부 구조,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의 온도 변화를 처리할 수 있는 첨단 공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의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 30명이 서울 훈련 프로그램에서 돌아왔어요. 그들이 미래의 우리 열차를 운영하고 정비하는 법을 배운 한국 시설에 대해 설명할 때 그들의 흥분이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기술 매뉴얼, 진단 장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작은 문제마다 외국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만의 철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왔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계획된 철도 노선을 따라 있는 도시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증가할 관광객을 예상해서 호텔과 레스토랑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자신들의 농산물이 곧 빠르고 효율적으로 먼 시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우리 철도 프로젝트가 전국에 걸쳐 성장과 기회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경제를 훨씬 넘어선 차원에까지 미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가오는 열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 얼굴에서 그걸 봅니다. 스페인 기술로 어려웠던 시절에는 없었던 새로운 자부심과 가능성의 감각이 있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단순히 열차를 사는 게 아니라 역량을 구축하고 지식을 얻고 독립성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들을 열어줬어요. 한국 회사들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전역의 고속도로 건설, 광물 채취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한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협력이 자연스럽게 다른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인상적인 약속들은 파트너십에 대한 진정한 헌신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혹독한 조건에서 운영할 때는 럭셔리 기능보다 환경 적응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기술 이전은 서로의 성공을 원하는 파트너들 간의 인내, 정직, 상호 존중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하게는 올바른 파트너가 반드시 가장 유명하거나 경험 많은 회사일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비슷한 고투를 겪어봤기 때문에 당신의 도전을 이해하는 회사가 진짜 파트너라는 거예요. 한국은 공유된 경험이 공유된 이익보다 더 강한 유대를 만든다는 걸 증명해줬습니다. 우리가 한국 파트너십을 발표한 후 스페인 대표들이 여러 번 연락해왔어요. 엘리페는 우리가 그의 기존 회사보다 더 새로운 업체를 선택했다는 것에 진심으로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한국 철도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놀라움이 이해로 바뀌었어요. 때로는 학생이 선생이 되고 약자가 챔피언이 되는 법이죠. 타슈켄트 사무실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아래 건설 현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작업자들이 우리 수도를 고대 실크로드 도시인 부하라와 히바에 연결할 마지막 선로 구간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이 선로들은 교통 인프라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기술적 독립과 경제적 번영을 향한 우즈베키스탄의 여정을 상징하거든요. 몇 달 후 우리의 첫 번째 한국 열차가 이 대지를 가로지르는 첫 여행을 할 때 저는 승객으로 탑승할 예정입니다. 창 너머로 사막이 흐릿하게 지나가는 걸 바라보고 수년간의 신중한 계획과 노력을 나타내는 부드러운 가속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우리 꿈의 은색 열차들이 우리 미래의 은색 현실이 되려고 합니다. 한국 기술과 우즈베키스탄의 결의로 구동되는 새로운 실크로드 시대가 시작됐어요. 함께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성취로 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성공이 가장 안전하거나 명백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고 당신의 성공에 헌신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데서 온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봤을 때 한국은 우리의 잠재력을 믿어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특별한 것을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국민들에게 봉사할 교통 시스템을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